인사파라 축구투표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스타 라디오 13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C를 맡고 있는 유재민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이스트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티즌 언더 12세 이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네. 점점 편한 분위기와 점점 저희도 약간씩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방청객이 많이 안 계셔서 네. 좀 약간 다운된 분위기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전 시티즌 경기 저번 주에도 있었지만 아직 월드컵 기간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23일인가 22일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승컵 행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경기가 열렸는데요. 정말 빅매치들이 형성이 됐죠. 네. 독일과 브라질,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네. 경기. 남미 두 팀, 유럽 두 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월드컵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만 조금 아쉽게 너무 일찍 떨어져서 너무 일찍 떨어졌고 또 경기력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는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많은 글로벌하게 보는 축구 팬들은 네. 굉장히 이 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번에 변수가 또 네이마르 선수가 그렇죠. 바로 부상을 당했고 네이마르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네. 결정되는 바람에 4강에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상당히 기대는 되지만은 브라질이 아무래도 홈 그쵸. 이점을 그쵸. 등에 업고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네. 또 독일은 이번 대회 또 4강에 오름으로써 2002년 때부터 지금 네 대회 연속 4강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자국 리그가 활성화했는 팀이 또 이번 월드컵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독일이 100% 다 자국 리그 선수들로 그렇죠. 출전했었고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는 네. 외질 선수 그렇죠. 정도 네. 포돌스키 선수 정도 네. 이제 밖에 클로지 선수 정도 잠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100%는 이루지 않지만 네. 거의 7, 80% 이상의 선수들이 네. 자국 리그로 이루어진 그런 선수층을 구성하고 있어서 독일 축구를 보면 자국 리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와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국 리그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나름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은 대부분 K리그 선수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김신욱 선수, 이근호 선수, 네. 또 김승규 선수까지 네. 대부분 K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네, 그걸로만 봤을 때도 K리그가 전혀 뒤처지는 리그는 아니다. 네.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대결을 해도 분명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리그다.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느껴졌죠. 네. 확실한 건 유럽 벤치보다 K리그 필드가 더 낫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말 정답이에요, 정말로.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 또 경기 감각이 있는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어떤 큰 무대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월드컵 얘기로 들어와서 4강 이번에 정해졌는데요. 네.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시 결승전에 올라갈 팀 예상하시는 팀 있으신가요? 당연히 근데 브라질은 홈이고 아르헨티나도 홈과 다름없는 경기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두 팀 다 부상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브라질은 브라질이고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고. 근데 메시. 잘 몰라서 메시밖에.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이마르라는 어떤 큰 스타죠, 스타 플레이어. 네, 스타 플레이어가 다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혼 입점을 등에 업고 결승까지 무난히 전 진출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번 대회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더라도 감독의 어떤 전술 교체라든지 상황에 따른 어떤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경기를 본인의 어떤 승리로 꼭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네덜란드가 이기지 않을까.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메시가 터져야지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지 메시가 만약에 꽁꽁 묶이게 된다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브라질 대 네덜란드가 결승에서 맞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섣불리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니 하도 틀려서 벌써 섣불리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하신 거 아니 아니었어요? 그거는 메시가 있으니까 그랬죠. 저는 디마리아 선수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 그 네. 선수가 부상에 당해가지고 네. 아르헨티나가 좀 아쉽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저는 브라질은 의외로 이번엔 탈락할 것 아, 같아요. 4강에서 탈락할 것 같고 독일과 네.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붙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뭐 브라질도 좋은 선수들 많고 하긴 하고 또 독일 요즘 뭐 전술에 대한 비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원래 뭐 또 뭘 먹어본 놈들이 먹는 그쵸, 예. 좀 브라질도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우승컵에 가까이 가본 적도 네. 많이 없었고 네. 독일은 꾸준히 할 것 같고 네. 아르헨티나는 지금 멤버 공격진만 봐서는 지금 이 선수 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성기를 달릴 그렇죠. 공격 네. 선수진이 아닐까. 네. 나이가 거의 다 찼죠 이제. 네. 대부분 공격진 선수에 차서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유럽 팀 대 남미 팀의 그죠. 대결에 그래서 저도 약간 구도로, 밸런스를 맞춘 것도 있습니다. 구도로 가는 게 가장 세계 축구 팬들한테도 가장 흥미진진하게 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승팀까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우승팀이요? 네. 우승팀과 결승골 한번 예상해 보시죠. 아유 뭐 그럼 메시와 아르헨티나 답 나온 겁니까, 팀장님? 아니 저는 그래도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네. 네. 브라질 결승골은 결승골. 아시는 선수 누구? 저는 별로 잘 몰라요. 저는 네네. 브라질이라고 네덜란드가 네. 결승 간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결승전은 정말 골이 전혀 그러니까 뭐 많이 나는 상황도 있었죠. 네. 많이 나는 상황도 있었지만 2002년 때인가요? 3대 0이었나요? 그때가? 독일하고 브라질하고 브라질? 네. 3대 0으로 뭐 어떤 호나우두 선수. 네, 어떤 그런 큰 경기 스코어로 뭐 이기긴 했지만은 사실 결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골 승부로 저는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네. 저는 세트 피스에서 단테 선수가 아 구체적이신데요?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브라질이? 네. 결승 이긴다. 스코어 맞으시죠? 스코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 저 선취골을 누가 넣을까. 네. 아무래도 세트피스든 수비에서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것을 한 점차 승부를 그렇죠. 예상하셨고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우승할 것 같고. 혹시나 메시? 근데 메시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과인 선수가 될 것 이과인, 같아요. 네. 이과인 선수가 될 것 같고 메시는 그래도 어쨌든 활약은 할 거예요. 근데 골은 메시보다는 이과인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해봤지만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본인만의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고 이런 걸 또 짜맞춰 가시는 것도 축구를 보는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뭐 SNS 상에서도 개인 미디어 시대가 시작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그것보다 재밌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상으로 돈 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프로토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잘 맞추는 사람이 뭐 카페나 이런 걸 열어서 유료 회원만이 거기 들어와서 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신종, 직종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도 나름 개인적으로 뭐 분석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또 잘 맞추는 나름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본인이 경기를 안 보면 이긴다든지. 네. 그런 감각적인 데이터인가요? 내가 화장실을 가면 골을 넣는데. 그런 경험 있으셨나 봐요. 아니,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축구장에 많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 전 축구장에 왜 도대체 화장실을 축구장에 와서 화장실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저도 경기 중에는 가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월드컵도 이제 거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K리그도 이제 한여름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로 돌아가면서 K리그 챌린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K리그 클래식도 이제 다시 재개를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K리그 스타들이 월드컵에서 활약을 해서 K리그로 많은 관심이 조금씩은 더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 저희 대전 시티즌도 저번 주에 강원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강원과의 경기 저번 안산과의 그 대패 이후에 치르는 첫 홈 경기라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셨던 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면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조금이나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2로 강원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뭐 분명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지난 안산전 대패의 어떤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했고 어떻게 보면은 2연패를 당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날 경기에 만족으로 그렇게 느낄 만큼 좋은 경기력은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원이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규모로 또 선수를 보강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좋은 공격력과 또 알브라더스, 알형제인가요? 뭐 알미르 알렉스. 네, 그 선수들을 또 동시에 또 다시 영입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두 선수 모두 득점을 네. 했어요. 왜 한 명 빼세요? 우리 디오고 선수도 갔잖아요. 디오고 선수도 영입이 되었죠. 네, 뭐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던데 골 넣으니까 디오고 선수 그 장면을 봐서 저는 네. 뭐 외국인 선수들끼리 막 넷이 많이 친한가 봐요. 근데 디오고를 사실 뭘 보고 데려갔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보여준 게 그러게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보여준 게 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근데 강원, 뭐 그런 면도 있는데 강원에서 약간 입단 테스트 형식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디오고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2개를 올렸다고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뽑아가지 않았을까. 수비적인 부분보단 공격적인 면에서 네, 오른쪽 윙백 자원인데 좀 더 네. 공격적인 부분을 활용하려고 네. 알 감독이죠. 거기도 알툴 알툴 감독님이시죠. 또 그러면 알이 3명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3알이네요. 거기는 강원. 어떻게 보면 아랍계 이쪽 이름 같은데 알씨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네. 다들. 네, 그래서 디오고 선수가 이것도 여기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거네요. 대전 네. 시티즌에 디오고 선수가 또 강원을 산토스라는 이름이죠 이제. 그죠. 네. 원래 이적을 강원으로 해서 이제 강원 선수가 됐고 이적보다는 방출 후 계약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갔지만. 네, 그래서 또 다시 경기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네. 초반에 대전이 손쉽게 처음 세트피스 상황에서 쉽게 골을 내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패배가 좀 더 선수들을 좀 자극시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면이나 보면 좀 너무 좀 쉽게 손쉽게 너무 득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초반 일찍이 득점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었고 지난 경기의 패배의 어떤 아픔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날 공격도 지난 안산전과 마찬가지로 중원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대전의 경기력을 봤을 때 측면을 이용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그 점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될지가 조금 풀어야 될 숙제 같고요. 예. 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새로 영입된 그렇죠. 용병이죠. 마란양 선수. 네. 그 선수가 전문적인 윙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선수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또 아주 뭐 SNS에서 뭐 마란양 선수에 대한 네. 뭐 플레이 활약 영상이 올라와서 봤었는데요. 네. 전형적인 드리블러는 네.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아직도 젊은 선수고 네. 또 그냥 뭐 축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1대1 상황에서는 거의 치고 달리기죠. 그냥 툭 쳐놓고 그냥 뒤돌아서 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개인 센스죠. 아무래도 공간에 수비수가 없는 걸 보고 치는 네. 거고 그 공간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영리하게 풀어나갈지 하는 것도 네. 어떤 개인 능력이기 때문에 네. 뭐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네. 최근에 대전이 완벽하게 수비를 내리는 어떤 그런 팀들을 상대했을 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거든요. 네. 이날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수적 우세에도 우세, 불구하고 상대가 깊숙이 내려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는 그 배후에 대한 어떤 공간침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원활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완벽한 드리블러 한 명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준 그렇죠. 이후에 네. 공간을 열어서 그렇죠. 의 상황이 네. 또 좋은 공격 대전시티의 공격진의 활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제 경기에서 두 명의 어떤 키 플레이어를 뽑자면 네. 돌아온 김찬희 선수와 키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이제 들어간 김성규 선수 네. 두 선수가 이제 김 씨가 그죠? 네. 부각이 된 선수였던 것 같아요. 김찬희 네. 선수 너무 진짜 우리가 계속 골 넣어야 된다 네. 했는데 맞습니다. 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강원이 순간적으로 옵사이드 트랩을 이용하면서 그 수비 라인을 올렸던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네. 김정희 선수가 그걸 영리하게 또 빼면서 바로 1대1 찬스를 만들어 놓고 그쵸. 정확하게 동점골을 네, 득점했어요. 이번 득점을 통해서 네. 본인이 그동안 어떤 조금 대전 시티즌 우리 팀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좀 깔끔히 좀 씻어 내렸으면 좋겠고 다음 네.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미안해서인지 유니폼에 아주 진한 키스 세레머니를 네. 하더라고요. 네, 또 팀에 대한 애정을 또 네. 세레모니를 통해 나타냈었죠. 김찬희 선수는 개인적으로 일부를 가서도 계속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스타성 있는 것 같고. 현재 대전 시티 팬이라면 지금 선수 스쿼드를 일부러 가져갔으면 하는 네. 다 모든 선수들에게 애정이 있고 정말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뭐 아까도 뭐 김성규 골키퍼 이야기했었는데 네네. 조금 이제는 최근 몇 경기를 봤을 때 김성규 선수의 실점 장면을 되돌아봤을 때는 네. 골키퍼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선수들의 어떤 동기 유발을 또 새롭게 시킬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조진혁 감독이 박정 골키퍼로 즉각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뭐 방송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경기 중 골키퍼를 교체하는 건 부상이 아닌 이상 거의 예, 드문 쉽게 일이죠. 선택하지 않는 거고 3명의 교체 카드를 골키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감독의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토너먼트 경기가 아닌 그렇죠. 이상이요. 예. 네. 그리고 그날 경기도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항상 후반전에 공격의 루트를 많이 못 찾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공격수의 카드를 안 쓰고 골키퍼로 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진혁 감독님이. 예. 사실 김성규 선수 얘기는 팬들 사이에서는 작년 말부터 네.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첫에 대량 실점하고 이제 팀이 잘 나가면서 실점이 많이 없었는데 또 다시 이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멘탈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기억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막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완전 제끼고 이제 넣는데 태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판단을 완벽하게 해서 뒤로 들어가서 이제 손으로 막는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 정말 앞에서 넘어지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제껴서 이제 골을 넣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최근에 골키퍼가 스위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독일 대표팀만 보더라도 뭐 노이어 선수가 최종 수비의 어떤 그런 그렇죠. 역할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골키퍼가 충분히 나와서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늦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전을 지키면서 우리 선수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벌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서 너무 손쉽게 상대한테 득점을 좀 허용을 했죠. 예. 개인적으로 최은성 선수가 지금 벤치에서 있는데 어떻게 욕심이죠. 팬들의 대시즌 팬들이라면 아직 욕심을 내고 있고. 김은중, 최은성 이러면은 그 영상 편지 한번 보내세요. 누구한테요? 아, 네, 그 방송에서도 최현수 선수가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공식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본 소속팀이 이렇게 뭐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적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팬 입장이긴 하지만 또 선수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직은 죄송합니다. 사회가 들었어. 울컥했네요. 아직은 조금은 좀. 네. 제가 전주까지 3부 1배라도 해서 가서 온다면은 제가 진짜 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많은 팬들이 아직 최현수 선수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남아있고 좀 아쉽게 팀을 떠난 거에 대해서 네, 좀 팬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안타까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최현성 선수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은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골키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최현성 선수에 대한 그리움, 뭐 추억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 김성규 선수나 박주환 선수가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 2선발이었죠. 홍상준 선수가 어제 강원에서 그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상준 선수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뭐 스타성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그리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전 잘한다. 그 막판에 교체됐을 때 김성규가 이제 2선발로 내려가고 홍상준이 올라왔을 때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원을 가서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어제도 되게 공손하게 진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팬들한테 경기 끝나고 그러면서 아쉽더라고요. 홍상준 선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또 대전에 대한 골키퍼에 약간 애착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홍상준 선수는 그 팬들한테도 좀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대전에 대한 애정을. 근데 김성기 선수가 또 그런 게 너무 팬들한테 너무 무뚝뚝한 게 그렇죠. 있어서 네. 좀 아쉬운 면이긴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 면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수에 대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또 서명호 선수가 약간 부상을 예. 중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아시나요, 감독님? 어느 정도나 부상인지? 뭐 본인이 괜찮다고 SNS에 올렸나요? 네, 올렸다고요. 전 괜찮아요라고 웃으면서 아니 올리셨더라고요. 끝나고 다시 나온 거 보면은 심각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 약간 탈골 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를 잡고 넘어져서 네. 그랬는데 뭐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다른 뭐 지적하실 부분 또 있으실까요, 감독님? 뭐 아무래도 지난 이번 경기에서도 뭐 드러났듯이 수비의 조직적인 부분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부분,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좀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고 네. 지금 현재 경기력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물론 2위와의 승점 차이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고 있지만 두 자릿수 이상 승점이 차고 있죠. 아직까지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비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금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조급한 게 네. 저희는 올해 이제 1위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조기 승격 확정 지어서 네. 일부 올라갔을 때를 이제 구단에서도 그렇고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비전문가지만 벤치 멤버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한 벤치 멤버가 그게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항상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그가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을 갈수록은 분명히 스쿼드의 어떤 얇은 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초반부터 경기를 뛰던 11명, 12명, 13명의 선수들이 부상 혹은 어떤 파악이 되거나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해서 경기를 못 뛸 경우에 네.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부분도 분명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벤치 멤버가 또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양쪽 윙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양 선수 모두 다 소속은 현재 대전이 아니라 임대 신분이긴 하지만 네. 또 너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네. 좀 체력적으로 끝까지 90분 풀타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그렇습니다. 아쉽더라고요.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양쪽 윙백을 좀 더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꼭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대전 시티즌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네, 강원전 프리뷰래. 강원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어제 예, 그죠. 전 시장 아직까지 시장님이시죠? 이제 취임을 하셨죠? 시임 바뀌었구나. 7월 1일부터. 전 시장님, 여몽철 구단주님께서 그 서포터즈들이 대전시타랑 퍼플크루에서 네. 감사패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시축을 네, 하셨는데 잘 차셨나요? 저 못 봤어요. 뭐 차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시축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뭐 멋있게 또 차실 줄 알고. 앞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나갔더라고요. 그동안 시축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서포터들이 또 콜도 해주고. 또 서포터들끼리에서는 또 재밌는 또 네, 상황이었을 그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시축을 직접 가서. 네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끝나고 그 구청 구당주님 이제 영웅 행가래도 네. 해드리고 구단주님. 선수들이 막 해줬죠. 네, 근데 선수들이 선수들이다 보니까 힘이 좋아서 이제 나이가 나이도 있으신데 있으신데. 너무 낭비하는 거라서 좀 네.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보기 좋았습니다. 영철 구단주님께서 일단 진짜 우리 수건 사업이었던 클럽하우스 해주시고 많이 그 전 시장님보다 많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대외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팀에 대한 애정도 예. 또 다른 뭐 시도민 구단주보다는 또 깊으셨던 그쵸. 게 사실이었고요. 네. 시티즌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이나마 있지 않았을까 하고 또 새로운 구단주로 되신 분께서 네. 또에 대한 또 기대감 또 역시 팬 여러분들께서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근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전 시장님께서 또 잘해주셨던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요. 새로 오신 구단주님께서 어떻게 또 구단주로서 역할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팬 그쵸. 여러분들의 또 지지가 다 좀 갈릴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네. 저는 뭐 요즘 투표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투표를 하면 우리의 힘이 우리 시민들한테 생기는 거니까 많이 다음번에도 우리가 힘이 더 길러져서 축구장에 좀 더 정치 전개나 뭐는 어쨌든 대전 시티는 전개랑 뗄 수가 없으니까 네.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포터의 권한 하에서 시민의 네. 권한 하에서지 그렇습니다. 근데 꼭 보면은 그 권한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거에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축구는 스포츠 그 문화로서만 바라봐 주시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안 하셨으면 그리고 바랍니다. 기사가 또 났죠. 그 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사장 교체 반대에 대한 그걸 올렸었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기자들이 의뢰 지금까지 세장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의뢰 바뀌지 않을까 하고 사장 교체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좋으니까 이 사장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그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아서 사장이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장은 원래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성적이 안 좋으면 바뀌긴 하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사장이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성적뿐만 아니라 현재 또 사장님께서 현재 계신 그쵸. 시즌에 계신 사장님께서 또 구단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구단 위해서 또 하시는 행정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도 또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뭐 경고 먹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방송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 미 있나요? 네, 있으세요? 많이 있다고 있으신가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우리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축구장이랑 너무 전개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우리도 이번 주 아주 조회수가 몇백이 넘어가는 이제 미디어로서. 여러 번 눌러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그래도 수도- 몇백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어쨌든. 네.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금이나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도민 구단으로서의 또 어쩔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쵸.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기댈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뭐 애증 관계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팀이 인기가 많아지고, 후보들이 전개해서 우리의 표를 무서워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이 팬들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또 팬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사람들을 또 퍼플한 애를 한번 모셔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축구 얘기로 들어와서요. 네. 너무 외적인 얘기를 했나요? 네.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하는 그죠? 예. 네. 왜냐면은 시티즌과 관련된 가장 얘기. 가놓고 큰일 나요. 전에 이 네. 김광희라는 아주 못된 분이 계셨는데 네, 안 좋은. 아주 고약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네. 어디서 교수를 하고 계시다는데 이상장도 하고. 내가 있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서 교수하나 지금. 내가 지금 하면 진짜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사장이 10년을 한 팀에서 뛴 선수를 내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꼴찌팀에서 1위 팀으로 가서 주전을 하는 이 사이가 많으시군요. 네, 팀장님. 예. 진정하시고요. 네. 다음 주 축구 또 시즌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디서 하죠, 팀장님? 홈에서 하죠? 그죠? 그냥 진정하시라고 여쭤본 거였어요? 누구랑 하죠? 저 팀장님? 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정에서 하나 내가 잘못 알았네. 안양이랑 하죠. 네, 안양이랑, 네. 2죠, 2. 네. 요이랑 어떻게 보면 또 저번 몇 주 전 방송만 해도 2위가 대구라고 얘기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예. 순위가 또 네. 저희가 모르는 사이 위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네. 네. 또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네. 또 안양과의 경기 또 어떤 면에 또 주목해서 경기를 치러야 될까요? 엊그저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주진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안양이 세트 플레이에 어떤 능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일단 뭐 지난 경기를 되돌아봤을 때 저희가 3대2로 승리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안양의 어떤 세트 플레이로 세 번째 골을 넣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안양이 어떻게 보면 세트 플레이에서 강한 면도 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약점도 있다. 그래서 이날 경기 이제 홈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서 경기를 치르면은 좋은 경기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거 항상 우리가 몇 번 고비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이거 넘기면 또 잘할 것 같고 또 하나의 큰 산인가요? 좀 지금으로선 2위니까 제일 큰 산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일하게 1위하고 대적을 할수 있는. 1위하고 2위와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죠. 정말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그죠. 네. 또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렇죠. 경기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원래 1강 9 중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안산이 1강으로 처음에 당초 네. 예, 예, 예상했었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승점 차이가 2배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10한 6점 7점 이 정도. 네. 지금 예. 현재 대전이 39점이고요. 네. 안양이 24점. 네, 오늘 날짜로 해서 네, 15점, 15점. 15점 차이가 나는데. 5경기 차죠. 그렇죠. 뭐 네. 이거 그러니까 방심하면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 경기가 이제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인데 네. 상위권 어느 정도 상위권 팀들하고 경기에서는 꼭 경기를 승리를 해야지 네. 점수차를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또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어야 그렇죠. 또 조기 승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요. 네. 안양 모든 몇 번 저희와도 경기를 치러봤고 네. 또 많은 팬들을 아시다시피 또 강팀이고 네. 또 전통적으로 또 팬 서포터 문화도 그쵸. 강한 팀이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홈에 가니까 아직도 안양 살아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홈에서 왔던 부천 서포터즈와 비슷한 규모가 그때는 제가 부천 홈을 갔을 때는 부천이 분위기 한참 안 좋을 때고 세월호 네. 사건 터지고 그래서 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망한 줄 알았다고. 근데 홈에 와보니까 부천이 우리 오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양은 그때 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일부 클래식에 있는 웬만한 팀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또 강성이죠. 안양 서포터 그쵸. 대전과 함께 또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는 팬 여러분들이 많은 서포터즈를 갖고 있는 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경기장으로 오셔서 상대편 안양 서포터즈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또 네, 그쵸.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요. 양 팀의 서포터즈 응원 문화를 한번 보시는 챌린지에는 그게 많이 없어서 좀 심심했어요. 어떤 왜냐면 거요? 서포터들끼리의 되게 응원 대결 있잖아요. 그게 원래 클래식에는 그게 문화? 이제 우리가 네.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쟤네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극적인 제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너무 심심하고 상대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었는데 안양과 부천은 유일하게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클래식처럼 느낄 수 있는 팀이죠. 네. 그 서포터즈들과의 대결에서 생각난 네네. 건데요. 충주전 있었잖아요. 한 분. 예. 네, 1대 한 300과 싸우신 그분은 정말 300이에요, 진짜. 그분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정말 저는 혼자 한 손으로 북치고 네. 한 손으로 머플러 들시고 한 손으로 탐박자도 다 맞추세요 혼자. 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죠. 네, 그런 팬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앞으로 챌린지 리그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K리그에서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팬이 정말 네. 소중하게 더욱더 느껴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안양과의 프리뷰 더 하실 말씀 남으신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대전의 경기력을 봤을 때 또 하나 경기 우리가 잘 나갔을 때 경기력에 비교해서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다소 부진한 점 중에 하나는 전방에서 미드필더 공격의 조직적인 압박이 좀 사라졌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볼을 커트를 해서 즉각적으로 역습에 의해서 득점을 연결했던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의 경기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없어진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전에는 정말 위에서부터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진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실수도 많이 유발을 해서 공격적으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전방에서 압박 또 그에 따른 역습으로 득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대전은 그와 같은 공격으로 쏠쏠하게 승리를 맛봤고 골도 많이 넣었었는데 역습적인 그렇죠.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경기전을 통해서 지금 안산전 대패 또 어디죠? 강원. 네, 강원전 2대 무승부.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 일만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 좋았던 부분들, 그동안 잘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네. 좋은 장면을 또 이날 좀 경기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또 마란양 선수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몸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네.
이 선수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한국에 온 지도 꽤 됐고 이제 네. 적응이 그 다음 주쯤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요. 그 선수에 대해 기대를 좀 많이 걸어. 그러고 보면 한 경기장에서 외국인 선수 3명이 동시에 투입된 적이 없던 것 같죠, 올 시즌에는? 그죠? 뭐 두 교체로, 선수 네, 그쵸? 선수가 네. 됐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그런 장면들도 한번 연출해주면 네. 좋을 것 오- 같아요. 오늘인가 어제 송주환 선수가 오늘일 거예요. 송주환 선수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디오고 그래. 반달레 선수가 이제 전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교체하고 들어가서 네. 울었대요. 그 왜? 갑자기 미안해지네. 예, 아, 그냥 약간 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공격수로서 좀 좋은 저는 팬으로서 좀 좋아요.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 자기가 억울해하고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거게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반델레 선수 얘기도 했고 네. 좋은 선수인 건 분명히 네, 그래서 사실이기 오늘 때문에. 송주환 선수가 오늘 외출인데 다 모두 자유 시간인데 반달리 걸려서 들어와서 같이 놀아줬다 이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수로서 승부욕은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면이기도 네. 하고요. 네. 꼭 갖춰야 될 자질이기 때문에요. 네. 선수 개인 자체가 그런 부분을 네. 본인이 직접 느끼고 있다면 네. 다음 경기 때 자기가 부족한 면을 네. 보충해서 더 좋은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용병 선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좀 더 기분이 그쵸? 좋네요. 네. 네. 뭐 새로운 용병뿐만 아니라 기존 용병들도 또 그런 마음가짐 계속 가져서 좋은 모습 경기장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 팀 대전 시티즌의 어떤 외국인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참 열심히 뛰어요. 뭐 어느 팀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어느 팀은 외국인 선수가 공격 1선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즉각적으로 수비를 안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설렁설렁 뛰는 그렇죠. 그런 우리 선수들은 볼을 빼앗겼을 때 즉각적으로 볼을 빼앗으러 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참 보기 좋죠. 그죠. 예.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런 하는 모습. 자세거든요. 팬들이 네. 선수들한테 원하는 건 물론 경기장에서 정말 좋은 패스, 좋은 슈팅, 또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에 임하는 자세거든요. 네. 그쵸. 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성숙도에 있는 선수들을 잘 그쵸. 뽑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리 잘해도 네. 경기 지거나 비겼는데 저녁에 둔산동에 와서 뭐 이러고 있다. 한잔 하고 있다. 그럼 아무리 잘해도 사실 네. 뭐 이건 뭐 시티즌 관련 얘기 없는 얘기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뭐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유명 우리나라 선수 컨택이 있을 때도 그쪽 스카우터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인성 문제를 네. 국내 스카우터들에게 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외국 선수 그쪽 분야에서 보면 외국 선수죠. 외국 선수를 네. 뽑을 때는 인성 문야를 네. 또 플레이는 직접 영상을 보면 되니까요. 네. 인성 문야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말씀하시죠.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들은 선수 같은가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잘하거나 그러면 나와서 뭐 놀 수도 있죠 뭐. 근데 뭐 그죠. 뭐 적당한 그렇죠. 선을 지키는 그러니까 건 보이는 선수만 계속 보여요. 그럴 때 그런 선수가 있어요. 눈에 꽂히면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지빈양. 네. 네, 다음 주 안양과의 경기. 스코어 맞추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뭐, 피디님께서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를 페이스북에 개설해 주셔서 많은 팬 네, 여러분들이 네, 네. 또 참여를 해 주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저번 경기 결과에 맞추신 분이 없었고요.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의 무승부, 그거는, 역시. 네, 확실히 전문가다우십니다. 네. 다득점은 예상하지 못하셨지만 승부패는 맞추셨다는 거. 그렇죠. 그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성규 선수가 먹힐 걸. 사전에 아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스코어 맞추기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누구부터 가실까요? 안양과의 경기. 1, 2위와 중요한 싸움인데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은 네. 눈치를 양쪽에서 보내주시네요. 네. 안양과의 경기. 저는 요즘 답답한 경기가 양쪽에서 열리고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대전 시티즌. 네. 이 승 쪽을 약간 유도하시는데 감독님께서 저 1대1 하겠습니다. 1대1 하려고 했어요. 1대1 할 것 같습니다. 1대1 저는 네 1대0 하겠습니다. 1대0이요. 승. 승. 이제 승패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거꾸로 얘기돼요? 거꾸로 얘기될까 봐. 저는 2대1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2대1로 네. 역전승인가요 이건?
그건 모르시나요? 항상 리드하다가 이길 것 같습니다. 1대0, 아, 네. 1대1, 2대1.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뭐, 안양전 리뷰는, 프리뷰는 여기까지, 자꾸 프리뷰랑 리뷰를 오늘 거꾸로 말하네요.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대전 시즌 유소년 소식 전해주시죠. 유소년 팀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는 리그는 어느 정도 이제 휴식기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네. 중등부 경기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를 끝으로 지금 여름 방학에 들어갔고요. 방학이죠? 네. 네. 아직 뭐 학생들은 아직 방학을 네.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네. 주말 리그는 여름 휴식기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있을 그런 이제 하계 대회 이제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그 언더 18세가 이번 주에 경기가 있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하고 충남기계공고에서 네. 오후 4시에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오셔서 경기를 관전하면서 네. 미래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경연의 장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충남기계고등학교가 1대0으로 상주 상무 네. 용마고등학교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충남기계고등학교 현재 리그에서 리그 6위를 거두고 있죠. 네, 네. 괜찮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경기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팬들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 저번에 그 충남기계공고에서 한 선수 온다고 했었잖아요. 누구요? 아직 뭐 확정 난 건 확정은 아닌가요? 아닌가요? 확정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네. 다음 해 내년 시즌에 네. 입단을 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거였습니다. 저번 때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아쉬웠어요. 요즘. 아. 잠깐 말씀드린 벤치 멤버가. 벤치고 그러니까 약간 K리가 약간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외국 구단 같은 경우는 어린 네. 뭐 미성년자 선수들이 일찍 콜업돼서 빛을 발해서 또 백업이나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을 텐데 또 어린 선수들에 대한 제한을 조금만 연령을 낮춰준다면 또 좋은 선수들을 일찍 팬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뭐 지난 시즌은 아무래도 뭐 R리그 있었고 이제 2군 리그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었는데 네. 그 리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는 고교 선수들이 프로의 어떤 간접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죠. 경험을 하는 게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좀 많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2군 리그 R리그 경기에서는 현재 소속의 어떤 그 산하팀의 18세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당장 고교를 졸업했을 때 어느 정도 팀에 녹아들 수 있을지 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리그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는 네. K리그 자체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군 리그, R리그의 부활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젊은 선수들에 대한 그렇죠. 좀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져서 네. 또 최근 뭐 작년부터 시행됐던 네. 좀 젊은 선수들을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네. 되는 그런 제도 조항 아무래도 뭐 같이. 연습 경기하고 그래도 2군 리그긴 하지만은 공식 경기거든요. 네. 뭐 지난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클럽 팀하고의 경기에서 나와서 좋은 활약을 네. 펼친 것처럼 네. 고등 리그에서 어느 정도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은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콜업을 해서 감독이 한 번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K리가 발전해 나갈 또 할 때 또 네. 중요시하게 여겨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인 것 중 하나일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유소년 소식 전하실 때요 궁금한 네. 점이 있었는데 네. 방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휴식기를 들어가게 되면 또 여름이기 때문에 뭐 훈련량이 좀 줄어들고 이런 면이 있나요, 감독님?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훈련량이 줄어드는 것보다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지방에서 있는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있는 뭐 대회가 있잖아요. 컵대회식. 대회식의 어떤 대회가 있어서요. 그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뭐 운동량이 줄어드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학교를 안 가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그렇겠네요. 운동장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또 네. 많이 어린 선수들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유소년 리그에서 좀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네. 너무 뜨거운 어떤 네. 시간대에 경기를 한다라는 게 그죠. 많은 논란을 좀 불러 일으켰거든요. 어른 선수들한테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경기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라든지 또 한번 좀 생각해보고
경기 운영 방식, 네.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잔디가 너무 뜨겁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프로 선수들처럼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잔디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해가 지날수록 분명히 개선된- 환경적으로 네. 개선되는 건 있어요. 네. 지금 뭐 불과 10년 전, 아니 뭐 2002년을 분기점으로 했을 때 잔디에서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네. 4강 이상의 어떤 성적을 거뒀을 때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뭐 다 맨 땅에서 예선전 16강, 8강 정도까지 항상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운동하던 시절만 해도. 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가 네. 그때 당시에 네. 월드컵에 진출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닌 기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네. 네, 또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전 좀 많은 약간 인프라의 변화가 있는 두려운 것 게 네. 지금 이게 월드컵을 계기로 근데 월드컵에서 그 유소년 기금이라는 게 많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그 세대가 지금의 박주영이나 뭐 그런 세대 왜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그 선수밖에 없어서 네, 네. 그 세대들 아닙니까? 뭐 기성용 선수나 뭐 이청용 이 네. 세대는 아닙니까? 근데 월드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죠. 그쵸. 그 월드컵 유소년 기금이나 이런 거에 네. 혜택을 본 선수들인데 그게 이제 아직 이제 꽤 더 그 기금들이 유지가 되고 더 활성화가 돼야죠. 좀 많이 쓰거나 많이 그럴 수 있을까 네, 아직까지. 오르신 말씀이세요. 지금 뭐 손흥민도 그렇고요. 네. 뭐 그런 선수들이 조기 전에 유학, 예, 네. 조기 유학했던 그 멤버들이거든요. 기동원 근데 선수도 그랬고요. 근데 그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대한축구협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거기엔 남태희 선수도 있었고요. 그죠. 예,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조기에 이제 유학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떠나서 좋은 결실을 지금 점점 거두고 있는데 네. 그게 네. 없어졌다라는 건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또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그렇죠. 아낌없이 하지 않아야가 아니라 아낌없이 해야 또 지금 현재 월드컵에 올라와 있는 독일과 같이 그렇죠. 기반이 탄탄한 그런 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형성할 수 있는 네. 기간 맞나요? 오늘 왜 이렇게 더듬죠? 기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간. 근간. 기근은 안 좋은 말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 어렵네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또 대전스타 라디오 13번째 이야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막판에 제가 말을 더듬어 좀 아쉽네요. 저희가 오늘 12번째죠? 12번째? 죄송합니다. 12번째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오늘 실수를 많이 했네요. 실수를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12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브라질 월드컵 우승컵의 행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한여름 더위 역시 뜨거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뜨거워지는 여름, 이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함성으로 경기장에서 보여주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 뜨거운 함성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